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자, 2교시 제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이 지역사회복지론은 기둥이 5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복지의 이해해서 우선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이죠. 1번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예요. 자,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표적체계로 합니다. 지역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 개념 정의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스입니다. 학자 이름은 그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에 그 학자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스를 로스만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로스가 이 지역사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구분을 했죠.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 그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통의 관심과 기능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그죠?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지역사회 개념에는 지리성과 기능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이건 이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유형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제시한 유형과 관련해서 크게 두 명의 학자가 중요한데요. 테니스, 그 다음에 드리겜. 이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그 다음에 이익사회로 구분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드리캠은 기계적 연대와 기계적 연대 그리고 유기적 연대로 구분을 했죠. 그랬죠? 유형에서 자, 개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온 거죠.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온 거죠. 공동사회와 기계적 연대는 전통사회. 이익사회와 유기적 연대는 산업사회. 그죠? 산업화 이후에. 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형을 또 나눈 학자가 누구예요? 추가적으로 던햄. 던햄이 지역사회 유형을 인구 크기에 따라,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또는 산업 구조에 따라, 행정구역, 그리고 기능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기능을 제시한 학자는 길버트와 스펙트죠. 길버트 그리고 스펙트. 지역사회 기능 5가지 사회제도와 그 사회제도의 주기능입니다. 본래는 경제제도, 경제제도가 하는 생산분배, 소비기능.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제도가 하는 사회통합, 정치제도가 하는 사회통제. 그 다음에 가족제도가 하는 사회화 기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가 하는 상부상조. 그죠? 이렇게 5가지 기능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그 기능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워렌이 제시한 것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그 지역사회 이론은요. 우리 보통 책들이 1장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상실이론, 보존이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방이론이 있는데 이건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 이론적 기초에서 그 이론에서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이제 여기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였고 여기다가 지역사회 복지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가복지예요. 이 말 자체가 시설보호가 아니라, 그죠? 재가보호예요, 재가보호.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재가보호. 재가복지죠, 결국? 재가복지예요, 재가복지. 그죠? 시설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행정을 조직을 표적하기로 하는 행정도 간접실천으로 직접이냐 간접이냐면 간접실천으로 가게 되는데요. 조직보다 큰 지역사회를 표적체계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도 간접실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 보면 대인 서비스보다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나 정책 차원의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이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9회 때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이 가족주의와 그리고 국가주의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었죠. 이게 특정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정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우리 가족주의는 룰렌스킬 르보의 자녀적 개념에 해당이 되고요. 국가주의는 룰렌스킬 르보의 제도적 개념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자녀적 복지가 바로 개인주의예요. 제도적 복지가 바로 집합주의거든요.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념에서 정상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상화의 이념. 네. 이거 어느 나라?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 1959년 정신지체법 여기. 네. 자, 여기서 이제 덴마크 정신지체법의 정상화 이념이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다. 그죠? 이게 타일시설화 사회통합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자, 그 다음에 타일시설화. 자,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죠. 주민 참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죠? 이렇게. 사회통합은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격차를 줄이는 거. 자, 이 정상화, 이게 바로 지적 장애,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어느 산속에 시설에다가 격리시켜서 보호할 게 아니라 재가 상태에서 보호하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어울려서 살아간다. 이 통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화가 사회통합이나 타일시설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타일시설화는 무시설주의가 아니죠. 주민참여는 우리 주민자치제 시행으로 더 중요한 원리가 되었고, 그 다음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이 또 중요하죠. 이용자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 여기 실천에 원칙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가 제시한 추진회, 즉 어소시에이션 추진회, 추진위원회를 매개체로 한 지역사회복 실천의 원칙. 여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지역사회복 실천의 가치까지. 여기가 두 번째, 제2장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 먼저 기둥 첫 번째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세 번째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입니다. 먼저 영국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에서 먼저 영국 역사 1번. 영국 역사에서는요, 보고서가 중요해요. 1960년대 씨앗을 뿌려요. 시본 보고서. 그죠? 그 다음에 1970년대 럭키 세븐 하트가 바운스. 그래서 하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죠. 자, 1980년대 둘로 나눠야죠, 여기서. 바클레이 보고서. 이것을 팔클레이 보고서. 자, 그리고 바클레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것이 그리피스 보고서죠. 자, 그리고 이 그리피스 보고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1990년에 지역사회 보호법, 그죠? 지역사회 보호법. 그리피스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 지금 이제 영국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에요. 자, 미국.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거. 세 번째 한국.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부터, 물론 이제 여기서요, 영국에서 자손주식 인보관 문제가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천론에서 안 나오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와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안 나오면 실천론에서 나오고, 어차피 나오는 거, 어차피 100%. 자손주식 인보관 문제는 뭐 두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자, 이 미국에서요, 1차 세계대전 이때 1914년 그리고 대공황 때까지 이때 전시모금기구 때문에 바로 지역사회 공동모금제도, 그죠? 지역 공동모금제도가 발전이 촉진되었고요. 결국 지역 공동모금의 모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이때 만들어지죠. 29년 이후부터는 이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공공복지 사업에 출연. 그죠? 그다음 미국에서 여기 이제 그 중요한 연도가 바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해서 이때 시민권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시민권운동이 이때 있었다.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이죠. 어쨌든 이 시기 1960년대, 70년대 옹호론적 접근, 즉 사회 행동 모델. 그래서 로스만이 미국에서 1967년에 지역사회복 실천 모델의 기본 모형을 세 가지로 제시하거든요. 그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이걸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죠. 근데요, 이때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킨 이유가, 여기서 이걸 추가시킨 이유가 미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행동,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이것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되겠구나 라고 이걸 추가를 시킨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알았죠? 자, 우리나라는 오른쪽 접근 언제예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1980년대, 그죠? 1987년. 자, 민주화운동이 바로 이제 오른쪽 접근 사회 행동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로 하게 되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신자유주의. 영국은 대처, 미국은 레이건.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정부, 그다음에 민영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규제 완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는 우선 이제 근대 이전에는 민간이냐, 정부가 하는 거냐, 이걸 구분해야죠. 민간에서 했던 두레나 향약이나 개나 품앗이, 사창. 정부가 했던 오가통제도, 의창, 상평창, 진유청. 뭐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삼창하면 의창, 상평창, 사창입니다. 근데 자, 이 창자가 이 창고를 의미하는 창자예요. 공물을 저장해 놨다가 자, 이 한마디로 이제 비왕제도인데요. 조선시대 구왕제도와 비왕제도에서. 근데 의창, 상평창, 사창 중에서 의창과 상평창은 국가가 한 것이고 사창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실천의 역사와 같이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가 뭐 카바나 사회복지관 바로 이제 인부관 운동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관 설립 시작. 예를 들어서 1906년에 반열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921년에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뭐 등으로 해서 쭉 사회복지관의 역사,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도입,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지사무 전담기구가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그죠? 그 연도 순서,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뭐 평가제도 도입이나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우경기관으로 맨 처음에 97년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2006년에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거 2003년 개정사항에서 들어오게 되죠. 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화된 거.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정단체가 된 것은 1983년, 그죠? 그 다음 이제 시도 사회복지회가 독립법인화된 거 1998년. 뭐 이런 연도들 다 알아야 하고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2010년. 그 다음에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그 다음에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복지의 2회, 제 기둥 첫 번째가 뽑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까지 나온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안 나온 것까지 막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이론과 모델 해가지고 두 번째 이론하고 모델이 나오게 돼요. 이론 모델. 근데 우선 지역사회복지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에서 사회 체계 이론, 그죠? 그 다음에 생태학 이론, 그 다음 기능주의 이론,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 자원동원론, 교환론, 그죠?
교환 이론, 자원, 동원, 이론, 그리고 교환, 사회 교환 이론. 이거 외에도 사회 구성론, 권력 의존 이론, 사회 구성론, 그 다음에 권력 의존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 이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다원주의 이론까지 시험에 나오게 되죠. 다원주의 이론. 그래서 자, 이 이론들은요, 우선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시험에 나오고 있는 정도로만 들어가 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교환 이론에도 보면, 자, 이 교환 이론에서 교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교환 권력에 있어서, 교환상 권력에 있어서 권력 불균형 시정을 위한 권력 균형 전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쟁, 상호 호혜, 그 다음에 재평가, 연합, 강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예가 나올 수 있어요. 사례가. 이 경쟁은 이미 사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호우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특히 재평가나 연합도 그 예를 사례를 이걸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어디에 해당되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회자본이론이에요. 이 사회자본이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자, 이론에서는요, 보통 막 두세 문제, 네 문제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 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샅샅이 잘 풀어내야 합니다. 역대 기출문제, 최근이 아니라. 그래야지 말끔하게 공부가 끝나요. 최근 것만 회차별로 좀 풀어가지고는 이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천 모델인데요. 모델입니다. 모델을 말하기 전에 이제 목표가 나와요. 실천 목표. 더넴은 3가지로 제시했고, 로스만은 2가지로 제시했는데, 더넴 거보다는 이제 로스만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 이 2가지로 보게 되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은요, 로스만이 1967년에 먼저 모델을 제시합니다.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로스만의 모델, 뼈대를 보게 되면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및 정책, 이렇게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근데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을 제시하죠. 이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가 요거 다음에 자, 이 테일러와 그 다음에 로버츠. 테일러 로버츠가 1985년에, 연도 몰라도 돼요. 이 뒤늦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2가지를 추가시켜요. 먼저 여기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대로 오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여기서 이제 계획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계획 모델. 그 다음에 여기가 정치 권력 강화 모델. 그러니까 테일러 로버츠의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사회행동,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하다. 그러면 맞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없었던 걸 추가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플러스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또 플러스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테일러 로버츠가 이걸 구분할 때요, 후원자와 이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를 가지고 했죠. 의사결정 권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원자 단순히 중심이고 이거 클라이언트 중심이죠. 클 중이고요. 여기가 클라이언트 100% 중심이죠. 여기가 후원자 100% 프로그램 개발 조정이 여기는 이제 단순히 후원자 중심이죠. 여기는 2분의 1. 요거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웰과 갬블이 1995년에 또 모델을 8가지를 제시합니다. 결국 이제 로스만의 모델로 또 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 명칭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한 건 로스만의 모델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명칭이 그 다음 이제 노란색은 로스만의 모델에서 명칭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치, 사회행동 모델인데 거기다가 정치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쪼개지고 있는데요. 플러스 연합 모델이 추가되고 플러스 사회운동 모델이 추가되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테일러 로버츠가 추가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묶어서 뭐 이건 이제 여기서 묶어서 있었던 모델을 그냥 추가시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사회 연계 모델. 그 다음에 없었던 2가지가 또 추가가 돼요. 하나는 근린 지역 사회 조직 모델하고 그 다음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자, 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로스만이 마음이 바뀌어요. 로스만이 1995년에 혼합 모델을 제시해요. 그래서 혼합 모델은 둘둘 짝지어져요. 개발, 계획, 행동에서 얘와 얘, 개발, 계획, 계획, 개발 똑같은 거고 자, 계획, 행동, 행동, 계획 똑같은 거고 자, 개발, 행동, 행동, 개발 똑같은 거예요. 3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혼합 모델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자, 로스만의 모델 꽉 잡아야 돼요. 요거 로스만의 모델. 아셨죠? 여기를 꽉 잡아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는 안내자, 조력자, 그 다음에 사육사가 또 문제 해결 기술자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전문가, 그 다음에 계획가. 계획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가. 마지막으로 계획한 것을 집행해야 돼요. 행정가까지. 행정가입니다. 여기서는. 사회행동 모델은 옹호자, 대변자, 행동가. 이런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해요. 우선은 이제 로스만 모델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알았죠? 한 문제가 나오든 2문제가 나오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로버츠 모델은 5개의 모델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웰과 갬블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8개 모델이어서 구분하는 것이 또 암기할 내용들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2번째 기둥을 봤고요. 이제 3번째 기둥. 사실상 지금 모델하고 또 연결되는 것인데 지역사회복 실천 기술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선 과정과 기술로 해서 자, 3번째 이렇게 3번째인데요. 자, 지역사회복 실천 과정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주로 지역사회복지론의 실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책들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최근 11회부터 11, 13, 15, 16 모두 다가 8단계로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이코스업에 우리 그 통합이론서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문제 발견 확인 단계, 문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목적, 목표 설정하기 단계, 실행 계획하기, 자원 계획 및 동원하기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참여 과정, 실행 과정 점검 단계, 평가 단계까지 이렇게 8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대로 그 단계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여기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있거든요. 그 8단계는 제가 딱 시험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죠? 자, 이런 게 가능한 것이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수험서라고 하는 게 저자 없는 책은 물론 어느 정도의 짜집기는 잘 예쁘게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출론점 하나하나 이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강의자가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이 또 그걸 직접 자기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없는 책 그냥 보통 출판사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기출 논점을 간파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천 과정에서 지역사회 사정, 지역사회 사정 유형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포괄적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 자원 사정, 협력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위체계 사정이 13회 때 나왔고 자원 사정이 14회 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 질적 접근에서 비공식적 인터뷰, 공식적 인터뷰, 민소각적 방법,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 자, 우리가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 서로 다르죠? 같은 게 아니에요.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지금 시험 공부 잘못한 거예요. 시험 문제 다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넬파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워낙에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천 과정 다음에 두 번째,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아까 실천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대표적인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특히 안내자, 조력자 중요하고요. 안내자 6가지 있고 조력자 4가지 있고. 그죠?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 계획가로서의 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 이미 시험에 다 나왔고요. 옹호자도 잘 나오죠. 또는 이것 외에도 사회치료자도 시험에 나왔고 조직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 사회복사의 역할도 빈출 부분은 아니지만 자, 공부를 해놔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복사의 이제 기술이죠. 3번에 사회복사의 기술이 나와요. 이것도 모델에 따른 기술입니다. 사실은 모델에 따른 기술이 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조직화, 사회행동 모델의 옹호 기술. 이게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퍼먼트 기술, 연계 기술, 자원 개발 및 자원 동원 기술. 이런 기술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회행동의 전략과,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이 전략, 전술, 이렇게 나눠서. 자, 거기서 전략은 5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술은 3가지 내지 4가지 전술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략에서 먼저 이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쟁점을 정리해야죠. 싸울 거리, 쟁점 정리. 그래서 이 쟁점 정리가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쟁점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서 이 5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힘의 결집. 그러면 힘을 결집하려면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힘의 원천. 그게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조직과의 협상. 이 협력 전술인데 협조, 연합, 동맹. 여기가 그나마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협조와 연합과 동맹. 그 다음에서 이 전술적 연결인데 그때 말하는 이 전술에서 3가지 점술이 나옵니다. 압력 전술, 법적 전술, 그 다음에 항의 전술. 알았죠? 항의 전술, 직접적 대결인데 사회적 대결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솔 엘린스키의 항의 전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적으로 협상 전술까지, 협상 전술, 프로이트가 제시한 협상 전술까지 해서 여기를 3번째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4번째 기둥 굉장히 중요하죠. 4번째 기둥이 이제 이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책입니다. 근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추진하는 체계는 당연히 크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 추진체계하고 민간 추진체계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추진체계에서 4번째에서 자 추진체계에서 근데 공공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나와요. 여기서. 그 다음 또 하나 지방분권화의 장단점. 지금 지방분권의 장점과 단점. 결국 이제 지방분권은 행정의 분권과 재정의 분권인데 이 재정분권의 장단점까지 일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지방분권의 장단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나오는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추진체계. 결국은요, 사실은 이 공공추진체계를 말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나오는 거고 민관 협력이지만 관주도 협력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 이 지방분권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방분권화는 행정의 분권, 재정의 분권인데 행정의 분권이 이제 이 내용이죠. 시도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공공추진체계의 실무자가 누구냐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시험에 나오죠. 임상사회복사로서의 역할. 이게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연결자가 2번 나왔지만 나머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게 되는 이 내용이 공공추진체계에서 사실 여기까지가 딱 범주예요. 범위. 시험에 나오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이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었어요. 그죠? 이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두 가지.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의무화. 몇 년마다? 4년마다. 지금도 4년마다예요. 5년마다 아니면 안 되고 5년 단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 이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설치하도록 한 거 2003년입니다. 자, 근데 2003년에 이 내용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립하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상 제1기는 2007년부터 7, 8, 9, 10, 2010년까지. 제2기는 2011년부터 11, 12, 13, 14. 4년씩이니까. 자, 제3기는 2015년부터 15, 16, 17, 18. 자, 제4기가 2019년부터 19, 20, 21, 22. 2022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만약에 2019년에 시험을 보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제4기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뭐 당연히 2020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현재 제4기가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근데 2014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요. 얘가 현재 제3기를 준비 중에 있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죠. 2020년이 22년이 되면 이제 제5기를 준비하겠죠. 그죠? 그리고 본래 지역사회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권제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게 2014년에 그걸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거든요. 약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권제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2014년에 제정돼요. 송파 세무녀법 중에 하나죠. 어떻든 이 법이 제정돼 가지고 얘가 언제 시행돼요? 2015년 7월에 시행돼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싹 지워지면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오면서 뭐라고 바뀌냐면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장! 복지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고요. 시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을 때와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면서 이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는 복지, 보건, 의료에 초점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해가지고 교육, 주거, 주택, 그죠? 문화, 환경까지도 넓혀지게 된 겁니다. 보건, 의료로 이제 하지 않고 나머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보건, 복지, 의료에 초점이 있었었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는 근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오면서 그거 플러스 더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건 이제 얘기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민간 추진 체계로 가게 되면 자, 공공 추진 체계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이제 막 2020년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강의를 접했다. 우리 선생님한테는 정말 행운이세요. 이런 강의, 이런 교재를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시험 기출문제가 그리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하려면은 그게 잘 분석되어 있는 그런 교재와 강의여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수험 적합성이 있는 강의예요. 학교 강의하듯이 그런 강의로는 승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면은요, 이제 민간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입니다. 자, 민간 추진 체계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사회 복지 협의회. 얘는 민관이 아닙니다. 얘는 민간이에요. 민간. 그냥 민간. 자, 얘는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의 두적. 자, 근데 중앙과 시도는 두며, 즉 의무 규정. 시군구는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알았죠? 임의 규정.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법정 단체로 규정된 것은 1983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도가 이 독립법인화 된 것은요. 1990 몇 년? 8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지회가 아니에요, 얘는. 그거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당연히 사회복지협회가 하는 일들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복지관이죠. 이 사회복지관 사업이 5대 분야 사업에서 3대 기능 사업으로 바뀐 거 언제?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2012년 개정사항. 그리고 5대 분야 사업에서 3대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근데 그것만 외우면 안 되죠. 더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그죠? 사업 분야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기능에서. 사례 관리 기능은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기능은 가족,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역 조직화 기능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관리. 근데 거기까지만 또 들어가면 안 되고 더 들어가야 돼요. 참 많죠. 그 중에서 근데요, 찍어드리면 서비스 제공 기능에서는 당연히 지역사회 보호, 거기를 알고 있어야 하고, 지역 조직화 기능은 그 세 가지 중에 복지 네트워크 구축 특히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 언제? 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자부담 의무화 조항 2004년에 폐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야 합니다. 사회복지관 다음에 여기서도 뭐 얘기할 건 많이 있지만 우선은요, 얘는 1997년에 우리 IMF 때죠. 이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됐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요. 그랬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뀐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뀐 거, 이게 언제요? 요거 1999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얘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얘는 이제 중앙과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 시군구는 없죠. 그죠? 이 시도가 지회죠. 중앙에 딸린 지회.
그래서 17개의 시도지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모금회에서는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죠. 공공재원 동원. 그러면 틀려요. 혼합재원이라고도 해 틀리죠. 민간 재원 동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분 종류도 알아야 돼요. 배분 종류,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 그 다음에 지정기탁사업. 그죠? 기획사업이 제한기획과 테마기획으로 나뉘죠. 공동모금회법을 법제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일부를 좀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활센터도 있고요. 그죠? 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경제주체까지. 자, 여기요. 아주 중요한 사회경제주체 문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론서에다가 아예 사회경제주체를 하나의 목차로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놨죠. 핵심 요약노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마을기업. 이 연달아 나왔어요. 연달아. 14, 15, 16. 지역복지에서도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나오고.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간의 문제 나온 거 싹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차별로 문제가 막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간파합니까? 진도별로 되어 있어야지. 자, 우리 이게 무료 핵심 이론 강의와 더불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튜브 실시간 강의. 역대 기출 베스트 1, 2, 3.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서도 제가 이거 강조했어요. 그거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근데 지금 이 강의나 또는 유튜브에 지금 역대 기출 1, 2, 3이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돼요. 예. 공부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도 물론 자, 이게 전체 뼈대를 그리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이제 기본 이론 이제 막 공부 시작하면서 뭐 내년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간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듣고 계시면 그냥 뭐 세부 내용 모르더라도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죠.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방식은요.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죽박죽 정리가 있지 않고 지역사회복지론 책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목차가 보통 이제 그 목차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지금 아까 지역자활센터도 그냥 막 넘어왔는데요. 지역자활센터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막 넘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도 특히 이제 자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여기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건 법제론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자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자활기업. 옛날에는 자활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자활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핵심 요약 노트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에는 드림 스타트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 몇 가지를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버렸죠. 드림 스타트 사업도 시험 나와버렸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그러니까 공공 추진체계,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추진체계 보고 마지막 5번째 지역사회복지 운동이에요. 자, 지역사회복지 운동인데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의. 두 번째가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주민참여 8단계죠. 주민참여 8단계. 여기가 은근히 시험에 계속 4회 때 한번 나오더니 계속 안 나오다가 12회 때 나오고 14회 때 나오고 16회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짝수회체 12, 14, 16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17회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 만약에 5번째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공부할 거면 안 할 겸 모르겠는데 할 거면 이제 이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주민참여 8단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단계만 외울 게 아니라 8단계를 외울 게 아니라 그중에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왔죠. 권한유임과 주민회의는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까지도 공부를 할 거면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죠.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깊이에 맞게끔 공부를 해놔야죠. 나오는데 그냥 뼈대만 정리되어 있는 완전히 뼈대만 있어가지고 뼈대만 외워놓으면 막상 외워놓고 시험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고 있는 깊이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놔야지 거기서 나오는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복지론도 자, 1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깊게는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에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토대로 바쁘신 분들은 그 책을 토대로 공부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제2교시 제3영역 지역사회복지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신감 잃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할지 안 할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항아리에 60%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의 문제니까 그 채우기까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60%를 넘길 수준이 될 수 있게끔. 100%를 몰라도 되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자, 그러면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심 전력 하나 둘 셋 화이팅!